우리는 전통적으로 작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놀고 함께 일하기를 즐겼습니다. 강강수월래도 작은 공간에서 함께 즐기는 전통 문화입니다. 이는 공간을 아끼는 좋은 방법이지요. 반갑습니다. 세트 한자 760강입니다. 오늘은 아낄 색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아낄 색자입니다. 아낄 색자는 아끼다는 뜻이 있죠. 아끼다라는 것은 물건 등을 함부로 쓰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아낄 색자는 흑토자와 사람인자와 돌휘자로 구성되었지요. 그 중에 흑토자는 흙입니다. 땅이지요. 사람인자는 사람을 의미하고 돌휘자는 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낄 색자는 땅에서 사람들이 돌고 있는 모양을 아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정된 공간에서 움직이는 것은 땅을 아끼는 것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우리 전통 문화 중에 탑돌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탑 주변만 돌고 있는 것이죠. 넓은 마당 그만두고 이 좁은 공간에서만 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간을 아끼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죠. 탑돌이가 공간을 아끼려고 하는 놀이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낄 색자는 땅에서 사람들이 돌고 있는 모양을 아낀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정된 공간에서 움직이는 것은 땅을 아끼는 것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인색지심이 있습니다. 인색지심은 인색한 마음을 이르는 말이지요. 그리고 탐색이나 편색이라 할 때 아낄 색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아낄 색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트 한자입니다. 아낄 색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담장자입니다. 담장자는 담을 의미하지요. 담이라는 것은 일정 공간을 둘러막기 위해서 쌓아 올린 것입니다. 이 담장자는 흑토자와 아낄 색자로 구성되었지요. 그 중에 흑토자는 흙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낄 색자는 아끼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장자는 흙을 아끼는 게 담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담은 좁고 높게 쌓기 때문에 흙을 조금만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담을 쌓아놨습니다. 집을 한 바퀴 빙 둘러서 담을 쌓은 것인데 집의 넓이에 비해서 흙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담장을 쌓을 때 좁고 높게 쌓기 때문에 흙의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게 됩니다. 넓게 쌓으면 많이 들 텐데 좁게 쌓기 때문에 흙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이런 모양을 흙을 아낀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담장자는 흙을 아끼는 게 담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담은 좁고 높게 쌓기 때문에 흙을 조금만 쓴다는 것이죠. 흙을 많이 아낀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노류장화가 있습니다. 노류장화는 길가의 버들과 담장의 꽃은 누구든지 쉽게 만지고 꺾을 수 있다는 뜻이죠. 기생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면장이나 벽장이라 할 때 담장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도 담장자입니다. 담장자는 담을 의미하죠. 담은 일정 공간을 둘러막기 위해서 쌓아 올린 것입니다. 이 담장자는 나무조각 장자와 아낄 색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나무조각 장자는 나무조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낄 색자는 아끼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담장자는 나무조각을 아낀 게 담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담장은 좁고 높게 쌓기 때문에 나무조각을 조금만 사용한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관련자는 흙으로 쌓은 담입니다. 이번 담은 나무 조각으로 쌓은 담인 것이죠. 이렇게 나무 조각으로 담장을 쌓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무 조각을 좁고 높게 올리기도 했지만 듬성듬성 쌓기 때문에 나무 조각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넓은 공간을 둘러친 것에 비해서 나무 조각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 것이죠. 상당히 나무를 아끼는 방법이 나무 조각으로 담장을 쌓는 것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담장자는 나무 조각을 아끼는 게 담장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담장은 좁고 높게 쌓기 때문에 나무 조각을 조금만 사용한다는 것이죠. 나무 조각을 많이 아낄 수 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소장지변이 있습니다. 소장지변은 남이 들어와 일으킨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난 변란을 의미합니다. 형제들 사이의 싸움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장례나 월장이라 할 때 담장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낄색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장미장자입니다. 장미장자는 장미를 의미하지요. 이 장미장자는 풀초변의 아낄색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풀초변은 풀입니다. 식물이지요. 아낄색자는 아끼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미장자는 풀 중에서 아끼는 꽃이 장미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꽃 한 송이에 붙은 많은 꽃잎은 가지를 아낀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이렇게 장미는 한 가지에 많은 꽃잎이 붙어 있습니다. 한 가지에 많은 꽃잎이 붙어 있기 때문에
가지를 아끼는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꽃에는 꽃잎이 몇 개밖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가지 하나에 꽃잎이 몇 개밖에 없는데 장미에는 많이 붙어 있는 것이죠. 이 많은 꽃잎을 이 꽃에 붙이려면 많은 가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장미에는 많은 꽃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지를 아낀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이런 꽃들에 비해서 가지가 많이 아껴진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장미장자는 풀 중에 아끼는 꽃이 장미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미꽃 한 송이에 많이 붙어 있는 꽃잎은 장미의 가지를 많이 아낀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장미화채가 있습니다. 장미화채는 장미꽃을 눌러서 녹말을 묻히고 잠시 데친 뒤에 이것에 꿀물을 넣어 만든 화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장미나 장미주라 할 때 장미장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거둘색자입니다. 거둘색자는 거두다는 뜻이 있죠. 거두다는 것은 곡식이나 열매를 따서 담는 것입니다. 이 거둘색자는 벼화자와 아낄색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벼화자는 벼입니다. 곡식이지요. 아낄색자는 아끼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둘색자는 벼를 아끼는 게 거두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벼를 거두게 되면 뿌리나 쭉정이는 버리고 알곡만 아낀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수확을 할 때 보면 벼의 알곡만 챙기는 것이고 나머지 것은 버리게 됩니다. 결국 알곡만 아낀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이렇게 곡식을 수확하게 되면 알곡만 챙기게 됩니다. 나머지는 다 분쇄해서 버려버리는 것이죠. 나머지 것들은 버려지면 논에서 거름이 됩니다. 집으로 가져가서 챙기는 것은 알곡밖에 없는 것이죠. 이 알곡을 아낀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거둘색자는 벼를 아끼는 게 거두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벼를 거두게 되면 뿌리나 쭉정이는 버리고 알곡만 아낀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무자가색이 있습니다. 무자가색은 때를 맞춰 심고 힘써 일하며 많은 수익을 거둔다는 말로써 농사의 근본을 이루는 말입니다. 농사일은 장사하듯이 아니면 어부들이 나가서 어루활동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때를 맞춰서 힘써서 일해야 그만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한 단계에서 건너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농사의 근본인 것이죠. 그리고 역사적 인물 중에 이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색경도 있죠. 이럴 때 거둘색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낄색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돛대장자입니다. 돛대장자는 돛대를 의미하지요. 돛대라는 것은 돛을 달기 위해서 배 바닥에 세운 기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돛대장자는 나무 목자와 아낄색자로 구성되었지요. 그 중에 나무 목자는 나무를 의미하는 것이고 아낄색자는 아끼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돛대장자는 나무를 아끼는 게 돛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돛대는 가늘고 높게 세워서 나무를 조금만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큰 돛을 달기 위해서 이 작은 나무 하나면 충분합니다. 가로대도 없이 세로대 하나면 충분한 것이죠. 이렇게 큰 돛을 단 거에 비해서 가장 효율적인 나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적게 나무를 사용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러기에 나무를 많이 아낀 것이죠. 돛대 장자는 나무를 아낀 게 돛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돛대는 가늘고 높게 세워져서 나무를 조금만 사용한다는 것이죠. 나무를 많이 아낀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선장등이 있습니다. 선장등은 배가 가는 방향을 표시하기 위해서 앞돛대에 높이 다는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장이나 범장이라 할 때 돛대장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셋단자 760강으로서 아낄 색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